조선시대의 잔인한 일들. 첫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주리며 비참한 일들을 겪은 기록 중에 가장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1670년과 1671년 2년간 이어진 대기근이었다. 이 2년 동안 각종 자연재해로 농산물이 매우 부족해지고 전염병마저 유행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참사가 일어났다. 1671년 1월 무렵의 겨울이 그 피해가 최악에 달한 시기였는데 굶주려 낯빛이 누런 백성들이 관청에서 나눠주는 죽을 얻어먹으려고 나와 있다가 창고가 텅텅 비어 죽을 못 먹게 되자 멍하니 지켜보고 있다가 죽는 일들이 속출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서로 도둑질을 하는 일들이 많았고 집에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으면 곧 약탈을 당하곤 했다. 거리 곳곳에 죽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관청에서는 시체를 수레에 수북하게 쌓아서 계속 운반해야 했다. 쌓여있는 시체들 중에는 아직까지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는데 시체 속에 묻힌 채로 그렇게 실려가다가 서서히 죽어갔다. 시체에 발에줄을 묶어서 질질 끌고 가서 묻기도 했는데 굶어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미리 발에줄을 묶어놓은 채로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서 죽기를 기다리는 비참한 광경이 도처에서 펼쳐졌다. 1671년 1월 11일 전라도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오시수는 전 지역에서 갓난 아이를 기르기를 포기하고 강물과 개천에 내던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주의가 심했으므로 옷을 벗겨 훔쳐가는 강도들도 많아졌다. 굶어서 거린이 된 사람들은 귀신과 같은 몰골로 맨몸에 지푸라기를 엮은 것을 배와 등에 두르고 추위를 버티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시체에 입혀놓은 수의를 벗겨가기 위해 산에서 무덤을 파헤쳐서 썩은 시체에서 옷을 벗겨가는 일도 많았다. 여기저기에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시체가 많았으므로 빈민을 구취하는 진율청에서는 시체를 흰천으로 써서 땅에 묻게 하였는데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은 이것을 파헤쳐서 시체를 싼 천 조각을 훔쳐갔다. 1671년에 기근을 일컬어 노인들은 생전의 경험에 본 적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고 임진왜란을 겪은 생존자들은 이 기근이 전쟁보다도 더욱 참혹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내저었다. 이 기근을 버텨내기 위해 조선의 모든 빈민 구제 제도들과 관계 관청들이 모두 동원되었으며 역사적으로는 당시 조선의 정치와 경제 상황의 많은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남기기도 했다. 1671년의 대기근을 지내는 동안 한 가족이 모두 굶어 죽은 집은 물론이요. 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굶고 병들어 죽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 당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정식으로 무덤을 만들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해서 성벽 아래에 대충 시체를 파묻곤 했는데 약 100년 후인 1753년 지평으로 일하고 있던 이상윤은 동대문 일대의 성벽을 수리하는 공사 과정에서 성벽 아래에서 수천 명 분량의 사람 뼈들이 발견된 것을 알고 경악하여 조정에 보고하는 일도 있었다. 1671년의 기근은 조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논의된 일이었으므로 정치 파벌 간의 싸움에서 중요한 소재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그 와중에 지방관청에서는 자신의 구역에서 주민들을 잘 구제하여 평화롭다는 것을 상부에 내세우면서 자신의 자랑을 하고 싶어 했다. 때문에 일부 지방관청은 비참하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일부러 숨겨서 조정의 구호물자를 요청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피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주민들의 구제에 공을 세웠다는 표창을 받기 위해 몰래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조작하고 호상을 떼어먹는 관원들이 지적당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의 정식으로 조정에서 논의된 사건 중에 가장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꼽는다면 1530년대 무렵에 일어난 어린이에 대한 살인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531년 남대문에서 문안에서는 이상한 자루가 내던져진 채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자루를 열어보니 안에는 10살이 조금 넘은 여자아이가 목이 잘려서 자루 속에 담겨 있었다. 발견된 여자아이의 머리를 보면 귀고리를 한 모습이었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하지만 한성부 윤은보는 시체를 검사해 본 결과 살인하여 죽은 시체인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그냥 땅에 묻어버릴까 말까 망설이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러는 사이에 사건은 영원히 잊혀져 버렸다. 1533년 2월 17일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김기성의 집이자 무당의 집 뒤의 거리에 여자 어린아이 한 명이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발이 잘린 상태였다는 것이다. 아이를 발견한 김기성은 황급히 아이를 구조하여 관청에 보고했는데 어린아이는 말을 할 수 있었으므로 자신의 이름은 개춘이라고 했고 자신의 오빠가 있는데 그 이름이 어리가이라고 했다. 아이에게 발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그저 칼로 내 발을 잘라내면서 죽으라고 했어요라고 대답했다. 조사를 진행하자 한덕이라는 종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한덕은 자신의 주인 집에 가다가 하반신에 동상이 걸린 아이를 발견했는데 아이가 불쌍해 보이고 마침 자신에게 아이가 없기에 데려가서 보살폈다고 했다. 그러나 한덕의 주인이 더러운 아이를 집안에 들여놓을 수 없으므로 쫓아내라고 하기에 다시 거리에 버렸다는 것이다. 한덕이 이후의 소식을 들어보니 그 이웃 중에 궁궐 출신의 어느 집에서 데려갔다가 다시 버렸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 후에는 김별좌의 종인 연수가 다시 데려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덕은 아이가 발이 잘린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주서 중에 중덕이라는 종이 또 다른 주장을 펼쳤다. 발견된 아이는 옥가이라는 아이로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것이었다. 중덕은 지난해 9월 29일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5개월 만에 문득 알 수 없는 아이가 발이 잘린 채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본 즉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이 아이는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아이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던 한덕이 곁에서 보살펴주고 있었다.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던 한성부에서는 다시 한번 아이에게 직접 도대체 누가 발을 자르며 죽이려 했는지 물었다. 그때 한덕이 아이에게 죽을 먹여주고 있었는데 아이는 죽을 먹다 말고 죽을 먹여주고 있는 한덕을 바로 가리키면서 이 여자가 내 발을 잘랐어요 라고 말했다. 아이는 자신이 발을 잘릴 때 풀모자를 쓴 사람을 보았다는 말을 했으므로 한성부에서는 아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사람들을 각기 털모자를 씌운 모습으로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그때 본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으나 아이는 여기에는 실패했다. 이후 의금부의 담당자들이었던 유보와 심원경이 직접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아이에게 무엇으로 발을 잘렸는지 물었고 아이는 칼이요라고 답했다. 두 사람이 어디서 발을 잘렸는지 묻자 아이는 방 안에서라고 답했다. 언제 발을 잘렸는지 묻자 아이는 낮에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아이 앞에 한덕과 중덕 두 사람을 동시에 데려와서 누가 발을 잘랐는지 물었는데 그러자 아이는 한덕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에요 라고 답했다. 아이는 두 손을 묶고서 입을 솜으로 틀어막고 내 발을 잘랐어요 라고 답했다. 아이의 발을 자른 범인은 한덕으로 굳어지는 듯 했으나 사람들 간에 몇 가지 석연찮게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무당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라든가 아이가 동상에 걸려 있어서 발이 썩어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라든가 하는 점들이 의심스러운 점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조정에서는 최고의 의원들에게 아이의 발이 잘린 자리를 관찰하게 하여 썩어서 발이 떨어져 나간 것인지 잘려나간 것인지 조사하게 하기도 했으나 어린 아이의 말만으로는 큰 죄를 속단할 수 있는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쪽으로 맺어졌다. 결국 이 사건은 아이의 말이 아이에 맞지 않게 일관되어 있고 정리정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원히 묻혀지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어린아이를 납치하여 산속에서 몰래 살인해버리거나 어린아이를 납치한 뒤에 몰래종으로 삼아 노비로 기르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거리로 중요하게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한 사건들을 이후에도 벌어졌다. 1546년에는
아직 어린 여자와 2~3살 아기의 시체가 서울 거리에 굴러다니는 것이 발견되었다. 시체는 온몸 이곳저곳이 불로 지진 참혹한 상태였고 특히 아랫배와 배꼽 주위를 마구 찢어놓은 모양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체를 발견한 집에서 다른 곳으로 몰래 시체를 옮겨 놓았다는 정도가 더 조사되었을 뿐 이후에도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